어떤 분들은 아주 사소한 이유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갑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피곤해서,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가슴이 답답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약간 어지러워서 말입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쥐는 순간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혈중 지방 증가, 혈관 막힘 위험이 눈앞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 보고 얼어붙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전까지 본인은 꽤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정보가 건강한 노후에 꼭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꾸준히 함께해 주십시오. 중요한 경고를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항상 읽고 꼭 필요한 주제를 골라 계속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첫째, 왜 많은 사람들이 잘 먹는다고 생각하는데도 혈관은 날마다 나빠지는가? 둘째, 식탁 위에 어떤 습관들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조용히 키우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매일의 식사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채소를 먹는데요.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혈중 지방이 오르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제는 채소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의 식탁에는 큰 채소 접시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채소가 기름에 흠뻑 볶아져 있습니다. 가볍고 건강해 보이는 채소 요리가 지나친 기름 때문에 오히려 혈관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채소를 많이 드시지만 곁들여 삼겹살, 기름진 고기, 내장을 함께 드십니다. 그럴 때 채소는 몸에 들어온 포화지방의 부담을 지워주지 못합니다. 한 남성 환자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채소에 고기를 싸 먹으니 당연히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 LDL 콜레스테롤은 높게 나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채소는 겉에 감싼 부분일 뿐 실제 중심은 오랜 세월 꾸준히 먹어온 기름진 고기였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제가 더욱 뚜렷하게 보는 변화도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편한 대로 끼니를 해결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아침에는 달콤한 빵, 점심에는 가공식품, 오후에는 과자나 스낵으로 허기를 달랩니다. 적게 먹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제된 음식과 포장식품은 당과 지방 대사를 흐트러뜨려 나쁜 콜레스테롤을 조용히 높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즉시 신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열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눈에 띄게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혈관은 말없이 조금씩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매우 흔한 실수도 있습니다. 바로 식사 후 행동입니다. 밥을 먹자마자 소파에 앉아 TV를 봅니다. 식후에 바로 누워 쉬어야 기운이 난다고 믿습니다. 한번 앉으면 몇 시간씩 그대로 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방금 들어온 에너지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일부는 지방으로 저장되고 일부는 시간이 지나며 혈중 지방 균형을 흐트러뜨립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혈관 건강은 접시에 무엇이 올라왔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식후 1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 꽤 규칙적으로 산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일 작은 해로운 선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름 조금 더 많은 음식, 내일은 기름진 고기 한 끼, 모레는 식후 내내 앉아있기, 심심하다고 달콤한 간식 하나. 각각은 별것 아닌 듯 보입니다. 하지만 수년간 쌓이면 검사 결과지를 보고 놀라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나쁜 콜레스테롤은 한 번의 식사 때문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습관 때문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많은 어르신들이 아무렇지 않게 드시지만 실제로는 혈관을 더 빠르게 늙게 만들 수 있는 익숙한 음식들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쥐면 많은 분들이 숫자만 보고 걱정부터 하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수치가 올라갔는지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원인은 낯선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부엌 안에, 냉장고 안에,
그리고 수년 동안 식탁에 올라왔던 익숙한 음식들 속에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음식은 삼겹살, 비계가 많은 고기, 그리고 지방 비율이 높은 부위의 고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 나이가 들수록 잘 먹어야 건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올바른 부위를 적절한 양으로 먹을 때 그렇습니다. 기름진 고기를 자주 드시면 몸에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지방은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지방이 혈관벽에 달라붙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어도 해가 갈수록 혈관은 서서히 탄력을 잃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삭하고 향 좋은 튀김 음식들입니다. 프라이드 치킨, 감자튀김, 튀김 만두, 기름에 푹 튀긴 생선 같은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은 맛있고 먹기 편해서 특히 입맛이 떨어진 분들에게 더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높은 온도에서 튀기는 과정에서 기름은 심혈관에 불리한 성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조금만 먹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조금씩 일주일에 여러 번 반복되면 진짜 부담이 됩니다. 세 번째는 라면과 비슷한 즉석식품입니다. 편리하고 저렴하며 조리가 쉬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자주 찾습니다. 하지만 면은 미리 튀겨진 경우가 많고 스프에는 나트륨이 많으며 영양 균형은 부족합니다. 정제 탄수화물, 기름, 높은 염분이 함께 들어오면 혈압이 오르기 쉽고 중성지방도 올라가며 몸은 수분을 더 붙잡게 됩니다. 자주 드신다면 대사 이상으로 가는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피자, 햄버거, 핫도그와 같은 현대식 패스트푸드입니다. 이런 음식에는 혈관이 좋아하지 않는 세 가지가 한데 모여 있습니다. 나쁜 지방, 높은 염분,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먹고 나면 빨리 배부르고 만족감도 큽니다. 하지만 몸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에너지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체중 증가, 복부 비만, 혈중, 지방 악화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베이컨, 소시지, 햄, 살라미 같은 음식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찬 조금 곁들이는 정도라며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품에는 염분, 보존제,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꾸준히 먹으면 콜레스테롤뿐 아니라 혈압과 신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영향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는 명절, 잔치, 가족 모임 때 자주 나오는 기름진 튀김 음식들입니다. 춘권, 도넛류, 덴푸라, 각종 튀김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별한 날에만 먹는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특별한 날은 생각보다 자주 찾아옵니다. 생일, 주말, 제사, 모임 등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지 않아도 1년으로 합치면 적지 않은 양이 됩니다. 이런 불규칙하지만 반복되는 식습관이 혈중 지방 상승의 이유가 되곤 합니다. 일곱 번째는 달고 기름진 간식류입니다. 케이크, 쿠키, 아이스크림, 과자, 밀크티, 설탕이 많은 탄산음료입니다. 이 그룹은 특히 위험합니다. 먹기 쉽고 자꾸 손이 가며 양 조절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몸속에서 남는 당분은 중성지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중성지방이 높아지면 지방간, 당뇨병, 심혈관 질환 위험도 함께 올라갑니다. 밥은 많이 안 먹는데도 살이 찐다는 분들의 원인은 이런 작은 간식들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단 한 번 먹었다고 건강이 망가지는 음식은 없습니다. 문제는 빈도와 습관입니다. 드물게 소량으로 몸 상태가 좋고 균형 있게 먹는다면 영향은 다릅니다. 하지만 매일 어떤 형태로든 반복된다면 결국 혈관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가장 흔한 착각은 약만 먹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약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약 한 알이 매일 잘못된 식습관과 싸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침은 튀김, 점심은 패스트푸드, 저녁은 기름진 고기, 밤에는 달콤한 간식까지 더해진다면 약은 너무 힘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많은 분들이 사건이 생긴 뒤에야 바뀐다는 점입니다. 가슴 통증 한 번, 입원 한 번, 일과성 뇌어열 발작 한 번 겪고 나서야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쉽게 피곤해짐, 식후 더부룩함, 허리둘레 증가, 혈압 상승, 검사 수치 악화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는 것은 아직 방향을 바꿀 큰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단지 나쁜 음식을 줄이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좋은 음식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익숙하고 만들기 쉬우며 시간이 지나며 혈관을 조금씩 깨끗하게 도와주는 음식들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심혈관 건강에 강력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음식들, 그리고 올바르게 활용하면 LDL 콜레스테롤을 자연스럽게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세월 고령 환자분들을 만나며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을 알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식사가 괴롭고 밋밋하고 즐거움 없는 시간이 될 것이라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혈관을 지키기 위해 극단적으로 먹을 필요도 없고 비싼 음식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좋은 음식들은 오래전부터 우리 집 부엌 안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음식은 된장국입니다. 채소와 두부를 넣어 끓인 된장국은 많은 분들이 그저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소박한 음식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는 혈관 건강에 큰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콩은 좋은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고 기름진 고기보다 나쁜 지방이 훨씬 적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익한 성분들도 대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붉은 고기 위주의 식사를 조금씩 이런 음식으로 바꾸면 시간이 지나며 혈중 지방 수치가 좋아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다만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구간에 삼겹살이 가득하고 너무 짜고 기름까지 많이 넣는다면 장점은 크게 줄어듭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버섯, 파, 애호박, 두부, 각종 채소를 넉넉히 넣고 담백하게 끓이십시오. 속이 편하면서도 맛있다면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역국과 해조류입니다. 미역국과 비슷한 해조류 음식들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몸에 쌓이기보다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조류를 그저 곁들임 음식으로 생각하지만 일주일에 꾸준히 식탁에 오르면 작은 습관이 큰 결과를 만듭니다. 또한 미역국은 부드럽고 소화가 쉬워 어르신들에게 잘 맞습니다. 입맛이 없거나 치아가 약한 분들도 비교적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며칠만 가능한 완벽한 식단보다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한 가지 음식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김치와 같은 발효 채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김치가 좋으냐, 나쁘냐고 물으십니다. 제 대답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다릅니다입니다. 발효 채소는 장내 미생물 환경을 돕고 소화를 개선해 간접적으로 대사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짜거나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생채소 대신 김치만 먹는다면 장점은 줄어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적당량을 드시고 가능하면 덜 짠 김치를 고르며 생채소나 데친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신선한 채소 한 접시와 함께 할 때 훨씬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네 번째는 고등어, 정어리, 청어, 전갱이처럼 기름진 생선입니다.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제가 어르신들께 자주 권하는 음식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메가 3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오메가 3는 중성지방 감소를 돕고 염증 반응을 낮추며 혈관 벽 건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기름은 다 나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지방인가입니다. 생선의 지방은 기름진 튀김 고기의 지방과 전혀 다릅니다. 붉은 고기 몇 끼를 생선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은 분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생선은 찌거나 굽거나 담백하게 조리하거나 국으로 끓일 때 가장 좋습니다. 밀가루 옷을 입혀 기름에 푹 튀기면 본래 장점은 크게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는 콩류와 견과류입니다. 녹두, 팥, 검은콩, 렌틸콩, 호두, 아몬드, 참깨, 호박씨 같은 음식들입니다. 이들은 식이섬유, 미네랄, 좋은 지방을 제공합니다.
매일 소량씩 혹은 일주일에 몇 번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몸은 늘 적당함을 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 대신 통곡물입니다. 식사가 흰쌀밥, 흰빵, 흰면 위주라면 혈당은 더 빠르게 오르기 쉽습니다. 일부를 귀리, 현미, 통곡물, 잡곡밥으로 바꾸면 흡수 속도가 완만해지고 포만감도 더 오래갑니다. 귀리와 현미는 좋은 예입니다. 일곱 번째는 매일 다양한 색의 채소입니다. 잎채소, 당근, 단호박, 브로콜리, 토마토, 오이, 배추 등입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채소 접시의 색이 다양할수록 몸은 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받을 기회를 얻는다고 말입니다. 이런 성분들은 혈관을 조용한 손상으로부터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슈퍼푸드를 찾는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음식이 자주 올라오는 식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은 가끔 생각날 때만 먹고 나쁜 음식이 매일 올라온다면 결과는 바뀌기 어렵습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단 3가지만 바꾸셨습니다. 일주일에 생선을 3번 드셨고 매일 채소국을 더하셨으며 기름진 고기는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3개월 뒤 혈중 지방 수치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선택이 반복된 결과였습니다. 이 나이의 몸은 큰 충격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꾸준한 지속성을 원합니다. 오늘보다 조금 담백한 국 한 그릇, 기름진 고기 대신 생선 한 번, 어제보다 채소 한 접시 더하는 것. 그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 진짜 차이를 만듭니다.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으면서도 불편하지 않게 오래 지속 가능하게 생활하여 혈관이 매일 조금씩 회복되도록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너무 강하게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지치고 결국 예전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큰 결심을 안고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내일부터 튀김은 전부 끊겠다고 하십니다. 내일부터 고기는 안 먹겠다고 하십니다. 식사 후마다 1시간씩 걷겠다고 하십니다. 내일부터 채소와 생선만 먹겠다고 하십니다. 처음 3일은 의욕이 넘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힘들어집니다. 2주가 지나면 현실이 끼어듭니다. 한 달 뒤에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지가 약하다고 낙심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계획이 실제 삶보다 너무 무거웠던 것입니다. 이 나이의 몸은 극단적인 혁명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래 갈 수 있는 리듬을 원합니다. 만약 저에게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숙한 식사부터 시작하십시오. 좋아하는 음식을 하루아침에 모두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쁜 음식의 빈도를 줄이고 좋은 음식의 빈도를 늘리면 됩니다. 예전에 일주일에 기름진 고기를 4번 드셨다면 2번으로 줄이십시오. 생선을 거의 안 드셨다면 일주일에 2~3번으로 늘리십시오. 채소가 적었다면 작은 접시 하나부터 더하십시오. 작지만 반복되는 변화는 크지만 금방 사라지는 변화보다 훨씬 강합니다. 몸이 받아들이기 쉬운 균형 잡힌 식사로 돌아가십시오. 적당한 밥 한 끼에 채소를 더하고 담백한 국을 더하고 생선이나 두부, 콩 같은 좋은 단백질을 더하십시오. 흰쌀밥을 드신다면 잡곡을 섞거나 일부를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로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나아지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한 번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지는 음식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없습니다. 혈관은 오랜 습관으로 나빠졌기에 오랜 좋은 습관으로 회복됩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식사 후 행동입니다. 저는 이 말을 수많은 환자분들께 드렸고 실천하신 분들은 예상보다 빨리 좋아졌습니다. 식사 후 바로 소파에 앉지 마십시오.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십시오. 단지 1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움직이십시오. 집안을 걷거나 화분에 물을 주거나 식탁을 닦거나 집 앞을 천천히 산책해도 됩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이 방금 들어온 에너지를 더 잘 사용하게 하고
혈당과 중성지방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며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10분은 너무 짧아서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생각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것을 놓칩니다. 매 식사 후 10분씩 1년 동안 꾸준히 하는 것은 며칠만 열심히 걷다가 그만두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일 마시는 음료입니다. 튀김은 잘 줄였는데 매일 탄산음료, 밀크티, 달콤한 음료를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다시 끌려 내려갑니다. 가능하다면 물, 연한 녹차, 보리차 혹은 당이 적은 음료로 조금씩 바꾸십시오. 컵 속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오래가는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혈관 건강 관리를 벌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괴로운 식단만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노년의 자유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혈관이 건강해지면 멀리 걸어도 덜 지칩니다. 계단 오르기가 쉬워집니다. 머리가 더 맑아집니다. 잠이 더 편안해집니다. 자녀에게 덜 의지하게 됩니다. 손주와 더 오래 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보상입니다. 한 번은 어떤 할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검사 수치에는 큰 관심이 없고 혼자 시장에 다녀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식사를 바꾸고 저녁 식사 후 꾸준히 걸으신 지 3개월 뒤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장을 보고 짐까지 들고 집에 왔는데 중간에 쉬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종이 위 숫자가 아닙니다. 일상의 삶을 되찾는 것입니다. 오늘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망설이고 계신다면 이 세 가지만 시작하십시오. 내일 튀김 한 가지를 줄이십시오. 내일 채소 한 접시를 더하십시오. 내일 식사 후 10분 걸으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내면 다음 걸음을 내디딜 힘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60 이후에도 70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몸이 원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매일 올바르게 돌봄받을 기회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앞으로도 건강하게, 가볍게, 그리고 스스로 주도하는 삶을 위해 제가 계속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